소장님, 저희 제기당 건축사 사무소 제기당 뜻은 무슨 뜻이에요? 다시 돌아오고 싶은 집이라고 예전에 내가 십몇 년 전에 지었던 집 이름을 회사를 만들면서 의미가 좋아서 시작했는데 무당집이다. 특히 여기 뒤에 로고, 저 로고 보면 진짜 좀 무당집인 것 같다 이래가지고 직원들이 많이 싫어하기도 하고, 그리고 진짜 제기당 건축사 사무소의 제기당 뜻은 직원들이 몸소 보여주는 거지. 한 번씩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거지. 그래서 직접 그렇게 나갔다가 들어오신 분이 계실까요? 있지 지금 있지. 소장님은 그럼 몇 살 때 집을 지으신 거예요? 30대에 저 양평에 전원주택을 지었거든. 그때는 30대가 양평에 내려가서 주택 짓는 사람이 거의 없었지. 나도 그때 이제 아파트 살았는데 사실 아파트도 갖고 있었어. 매매를 했었는데 그걸 팔고 한강이 보이는 작은 아파트였지만 그걸 팔고 주택에 가서 지금 11년째 살고 있지. 쉽지 않으셨을 텐데 어떤 생각으로 도전하신 걸까요? 아파트에 처음에 전세를 살게 됐는데 네. 살다가 빚을 내서 이제 내 집을 마련하면 엄청 행복할 줄 알았어. 근데 실제로 매매를 해서 사는데도 느낌이 똑같은 거야. 전세집 사는 거하고 층간소음은 여전히 있고 뭐 아랫집 할머니 눈치 봐야 되고 주말만 되면 깐난애기 데리고 마트에 가서 놀고 집에서 놀 수가 없는 거야. 계속 그러다 보니까 내 집이라는 느낌 별로 안 드는 거야. 그래서 집 사고 6개월 만에 아내랑 결정을 했지. 왠지 우리 삶하고 맞지 않는 것 같다. 아파트값 오르고 안 오르는 걸 떠나서 땅 보러 한번 가볼래. 그렇게 시작해서 하다가 6개월 만에 팔고 들컥 했지. 지금 조금 후회하고 있는 점도 있지. 근데 이제 대신 많은 걸 얻었지. 남들이 정해놓은 기준대로 살지 않는다는 좀 자유로움. 그래서 막 사는 거지. 남들이 다 말렸거든. 아파트 팔고 집 짓는다 할 때. 네. 남들이 다 말려서 한번 해보고 싶었어. 그래서 지금 십몇 년째 50km를 왔다 갔다 하고 있지. 사무실은 송파구, 집은 양평인데 힘드시진 않으셨는지? 지금 이제 십몇 년째 그렇게 출퇴근하고 있는데 사실 힘든 걸 전혀 못 느껴. 당연하게 느껴져. 적응의 동물이라서 그게 당연하게 느껴지고, 또 처음에 거기서 전철 타고 다녔다. 서울까지. 내가 사무실 오픈하기 전에는 전철 타고 서울로 출퇴근을 했으니까 그때는 남들이 다 말렸고 내가 선택하고 우리 가족이 선택한 길로 가겠다는 것 때문에 출퇴근이 힘들다는 생각이 안 들었어. 진짜 막 4시간 걸리는데도 전철 타고 출근 퇴근하면서 할 일 다 하면서 그렇게 지냈지. 왠지 그때부터 세상이 정해놓은 기준대로 사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보면서 오는 기쁨, 자유 이런 게 어마어마한 삶의 자신감을 주더라고. 그래서 이제 회사도 오픈하고 하게 됐지. 그래서 나는 뭐 그게 힘들다기보다는 좀 굉장히 재미있는 경험이었고 색다른 경험이었고 그로 인해 내 인생이 많이 바뀐 거를 많이 느끼고 있지. 소장님은 직원이나 주변 사람들한테 주택 지어서 살아보라고 많이 권하시잖아요. 그렇지. 그게 가장 큰 이유가 어떤 게 있어요? 아파트에 살 때는 잘 몰랐는데 주택에 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지. 너무 획일화된 공간에 산다.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공간이 아니고 주어진 공간에 항상 맞춰서 살아온다. 근데 내가 내 집을 지어서 내 원하는 공간에 살아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어떤 삶의 충만감이 어마어마하거든.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삶의 충만감이 어마어마한데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그거를 느껴봤으면 좋겠는데 정말 좋거든. 네. 그 다음에 집 짓는 과정이라는 거는 평생에 한번 느껴볼 만큼의 어떤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어떤 선택의 기회, 그 다음에 포기의 기회, 그 다음에 성찰의 기회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해주는 행위인데 꼭 한번 집 짓기를 경험해서 자기가 원하는 공간에서 어떤 충만감을 느끼는 삶을 살아봤으면 하는 거야. 주변에서 맨날 아파트 그 10년 전에 판 거 후회 안 하냐, 가끔 후회하기도 한데 그 대신에 좀 자신감 있는 삶과 좀 그런 다양성을 인정하는 계기 이런 걸 좀 많이 느꼈지. 주택을 많은 사람들이 좀 다양하게 지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공간은 삶을 담는 그릇이라고 하는데 그릇이 똑같아. 사람은 다양한데 어느 식당을 가도 맛있는 요리들은 그 맛을 최고로 낼 수 있는 그릇이 따로 있거든. 그릇하고 음식이 맞아야 그 음식이 빛난다고. 사람들한테 내가 물어보면 음식이 다양하냐, 사람의 성격이나 개성이 다양하냐, 그러면 다 사람이 다양하대. 그런데 사람을 담는 그릇은 다 똑같다는 느낌이 들었지. 분명히 다를 건데 원하는 게 다를 건데
그거를 찾는 노력을 안 해보는 거지. 근데 자기 집 짓기를 하면 자기가 원하는 공간을 고민하고 고뇌하고 나는 왜 이런 공간을 불편해할까 이런 걸 고민하면서 찾아가는 과정이 굉장히 좋거든. 그게 이제 좀 궁극적으로 자유로운 삶을 이끌어준다라고 나는 좀 그렇게 생각해. 10년간 많은 주택을 살게 하셨잖아요. 제기당에서 운영 원칙이나 설계 원칙 같은 게 따로 있을까요? 이제 한 10년 운영해보면서 내 스스로도 뭐 직원들한테도 좀 절대 원칙 같은 걸 하나 이야기하고자 한다면 즐거워야 된다고 생각해. 즐거워야 된다고 생각해. 과정이 즐거워야 결과가 90% 밑으로 안 떨어진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결과만 너무 쫓아서 하다 보면 95% 가다가 한 번에 50% 60%확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일단 과정에 힘을 많이 쏟아야 되고 그러면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 되고 거기에 즐거움을 쫓기 위해서 우리가 전문가로서의 어떤 신뢰와 책임감, 전문성은 더 노력해서 갖춰야 되는 거지. 그거는 기본 베이스로 따라오고 네. 그 다음에는 과정에서의 어떤 충실함, 그게 나는 즐거움이라고 표현하고 싶고 그 다음에 건물만 지속 가능해야 되는 게 아니고 건축인도 좀 지속 가능했으면 좋겠다. 지속 가능한 건축인들을 나도 또 직원들을 양성하고 교육시키고 하는 것도 있지만 나 또한 계속 지속 가능하게 배워나가고 그래야만 즐거움이 있을 수 있다. 그래 똑바로 즐겁게 배울 거야 안 배울 거야?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즐거움만 쫓으면 안 되고 즐거움을 찾기 위해서 감내해야 되는 것들은 다 감내해야 되는 거지. 그런 다음에 궁극적 목표는 과정도 즐거웠으면 좋겠고 건축주도 즐거웠으면 좋겠고 그런데 좀 가치가 있는 것 같아. 수긍이 되나? 수긍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면 수라님이 주택에 살면서 경험했던 거를 설계에 반영하고 건축주들한테 설득한 게 있으신가요? 많지. 주택에 실제로 살아보니까 나도 기존에 알고 있던 고정관념이 잘못된 게 굉장히 많더라고.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마당의 향, 더 이상 남향이 좋은 향이 아니다라는 느낌. 건물이 남향인가 하고 마당이 남향인가 하고는 별개의 문제인 거지. 마당이 너무 뜨거워서 지금 남향 마당은 5, 6, 7, 8, 9 사용을 못해. 뜨거워 죽어. 물론 건물은 남향이어야 되지만 마당의 향은 별도 고려되어야 한다. 오히려 동향이 좋다는 거. 그늘이 생기니까 우리나라 기후가 이제 거의 아열대 기후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 우리가 한옥집에 살 때 가지고 있던 향에 대한 기준도 좀 바뀌어야 된다. 그 다음에 둘째로 담장이 바깥에 있고 주차장이 안에 있어야 되냐, 주차장이 밖에 있고 담장이 안에 있어야 되냐 이런 고민 많이 하거든. 근데 땅 넓은데 지하 주차장이 없는 데는 오히려 주차장이 밖에 있고 담이 안에 있는 게 더 편한 경우도 훨씬 많지. 그러니까 우리 집 단공서 2번 했거든. 처음에 바깥에 담이 있고 주차장이 있었는데 와이프가 운전해서 왔다가 대문 열고 다시 들어가고 대문 닫고 이거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오히려 편안하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에 대문 열고 들어오게 하는. 그 다음에 재활용 쓰레기 버리기 위한 어떤 공간 확보 이런 것들. 전원주택으로 이사를 가도 재활용 쓰레기를 늘 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거든. 뭐가 이래. 근데 그게 은근히 자녀 키우고 하면 재활용 쓰레기가 많아지거든. 만약에 일주일에 한 번 버리는데 주말에 어디 여행 갔다 오면 2주일 동안 재활용 쓰레기가 쌓이기도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공간 확보라든지 처리하는 동선. 예를 들어서 음식물 쓰레기 버리기 위해서 주방에서 바로 밖으로 나올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안고 다시 거실을 통해서 나간다. 이런 불편한 동선들. 그 다음에 마당과의 건물하고의 관계에서 대부분 거실에서 파티오 창을 열고 밖으로 나간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쪽으로 큰 창을 내고 열고 나가는데 실제로 신발을 둘 수가 없기 때문에 겨울에는 나가지 않는 공간이 돼버려요. 바깥에 다 얼어버리는데 신발을 놔둘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신발 들고 다녀야 돼. 마당으로 나갈 수 있는 편안한 공간들, 현관을 좀 크게 한다거나 현관에서 밖으로 나가는 거, 마당 쪽으로 나가는 거, 실내로 들어오는 거 이런 동선들. 그런 실제로 우리가 계획한 것들 보면 그런 게 많거든. 아니면 아웃도어 리빙룸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외부 거실이라고 하기도 하고 편하게 신발 신고 들어갈 수 있는 실내 공간인데 외부 공간 같은 곳 이런 게 있으면 겨울이든 사계절 엄청 편하게 왔다 갔다 마당을 갈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남쪽 진입도로 이게 꽤나 불편한 경우가 많아. 전원 생활이나 주택 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가족의 프라이버시가 보장될 수 있어야 마을의 커뮤니티도 형성될 수 있거든. 근데 프라이빗한 마당을 만들어내기가 너무 어려워. 남쪽 도로가 있을 경우에는 남쪽 마당을 만들고 북쪽 뒤에 붙여서 집을 만들면 그걸 다 둘러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 오히려 북측 도로가 더 편할 경우가 많아. 시크릿하게 만들어낼 때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실내 디테일한 공간들까지는 오늘 너무 길고 그거는 별도로 한번 날 잡아서 유튜브 한번. 갑자기 궁금한데 10년간 주택만 따져도 60여 채가 넘잖아요. 근데 가장 기억에 남거나 좋았던 건축주가 있으세요?
이거는 좀 말하기가 좀 어려운데 왜냐면 우리 건축주들이 다 무서워가지고 근데 다 개별 다 의미가 있어. 다 다양한 사람들이고 내한테 다 의미가 있고 그래도 지금 이 순간 지금 딱 생각나시는 분이 있다면